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스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처음 방송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BW 신주인수검사채가 180억 규모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제 12월 초에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건축자재, 즉 건축업과 관련된 쪽입니다. 토종. 그런데 실제로 정부 SOC 투자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물론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진짜 정부 구성, 정부 운영을 아주 엉망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SOC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회사도 지금 굉장히 다스코도 실적이 나빠진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런 그 뭐 도로 안전에 관련된 이런 소음 저감 장치 이런 것들과 또 이제 이 건축자재 쪽, 그다음에 철강 사업 부분 이런 부분이 주력 사업이었고 기존 이제 건설과 토목건설이나 이런 쪽에 연결된 그런 사업들이죠. 건축 사업과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 이쪽은 수상과 육상 모든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설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를 키워서 이 건설 쪽에 지금 너무 편중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 건설 경기를 많이 타는 이런 사업 구조를 좀 다각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주력 사업은 이런 데코 사업이 해가지고 이런 건축 자재 쪽이 주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주력 사업이긴 한데 이쪽은 건설 업황을 굉장히 탑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사들도 이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해서 그 건설 사업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근데 이럴 때 이제 정부가 토목 건설 같은 것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걸 커버해 줘야 되는데 정부마저도 지금 뭐 파산 상태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토목 사업도 많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태양광 쪽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이쪽에다 이제 승부를 걸어보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태양광 분야도 굉장히 투자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서 그 2024년 4월 달에 그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산자부 쪽 이쪽 관료들은 오랫동안 이 태양광이나 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안 하면 자신들이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 이런 쪽에서 아리백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야만 외국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그 관료들도 그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해상이나 또 육상 이런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여기다 이제 대규모로 이런 수주를 해서 성공을 시킨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번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을 보면 이 건축자재나 SOC, 철강 부분이 대부분의 매출을 다 올렸지만 이 에너지 부분도 그 232억 정도 이 매출을 일으키긴 했죠. 하지만 이쪽에서 43억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그러니까 손실이 가장 크게 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전년이죠. 전전년 2,861억 3분기까지 매출을 했지만 요번에는 2,197억으로 매출 외형이 확 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앞에서 보셔서 하겠지만 이 SOC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실적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외형이 줄어든 상태죠. 당연히 실적 외형이 주니까 영업 손실도 적자로 전환했고 단기 순손실도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최저소득 관계인들이 뭐 일단 한시 집안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33.72%를 지분을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한남철이라는 그 동생분 같긴 한데 이쪽에서도 주식을 직접 12월 18일, 19일, 20일 시장 내 장내 매수를 통해서
3,000원 밑에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한 25만 주 정도 사들인 것이죠. 25만 주니까 한 15만 주 정도 사들인 거죠. 15만 주. 그리고 지난 그 삼척 도계 풍력 발전 풍력 발전에서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코오롱 글로벌이나 유신 같은 업체들과 함께 다스코가 이제 참여한 것이라 이 지분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져갈 수익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전환가액을 조정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2회차 전환사채인데 이게 3,976원에 3,851원으로 조정을 했고, 이게 제일 낮은 가격입니다.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이제 이런 2회차 전환사채를 투자한 쪽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하든, 그러니까 그 풋옵션을 행사하는 거죠. 내가 이제 원금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자만 좀 받겠다 하고 주식을 전환하지 않고 이 그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이 자금을 좀 마련해 뒀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4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거기다 또 한 60만 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그 소각하면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만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생돈으로 앞에서 보면 48억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토해내야 될 판이니까요. 그러다 요번에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그 6회차로 18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발행해 놓기 때문에 앞에서 이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이 뭐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 풋옵션에 들어와도 충분히 응해줄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 내에서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180억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3,851원으로 했을 때 지금 48억이 126만 주나 되기 때문에 요번에 발행하는 것도 이거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 싸고 거의 주식수는 이제 금액도 거의 한 3배,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0만 주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180만 주가 행사되면. 그래서 이거는 또 지금 행사가가 3,502원에 발행을 했는데 이 발행 가격, 최초 발행 가격의 80%선, 그러니까 20%를 할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50원씩 주니까 600, 700원, 700원 정도 할인되면 2,800원, 2,800원 정도가 최저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여기에 또 이제 A1 자산운용, 아까도 이제 다른 업체에서도 이 자산운용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요. 여기가 또 7.36% 보유하게 됐고, GVA 자산운용 이쪽도 한 5.05% 정도 지분을 인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쪽은 단순 투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서 팔 수가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두 자산운용사가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 회사에서도 이름을 본 걸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12월 들어와서 윤석열 이 탄핵 전국 속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거의 뭐 3,500원부터 한 2,580원까지 급락을 했고, 요번 주가 하락을 통해서 2,800원까지 떨어지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거의 뭐 20% 할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최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주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코 같은 경우는 이후에 발행한 이후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을 때 아마 이걸 반영을 해서 이 발행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행사 가격을 제일 낮은 가격으로 전환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최대주 특수관계인들이 직접 주식을 사들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시장 내에서 자신 있는 뉴스가 있거나 호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최대주 쪽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건 3,000원이라는 주가를 좀 지켜내기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 그게 15만 주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 다스코의 실적이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무슨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금 지난 3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주가 끌어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에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야만 그게 이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다스코도 나름 뭐 괜찮은 기회를 가진 것 같고, 특히나 이 다스코라는 회사는 모듈러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후 재건 사업이 벌어지면 이 모듈러 주택이 그쪽에 진출할 수도 있고, 실제로 다스코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도 해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이 전후 복구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우크라이나 전후 사업에 대한 바람이 불 때 다스코는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놓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